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채소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상추는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실 채소칸에 넣어두면 상대 습도가 올라가서 더욱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냉장고에 너무 오래 넣어두면 영양소와 풍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명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곤 했는데요. 최근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명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티크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명품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유통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지갑을 꾹 닫아버리며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호황을 맞이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명품 시장인데요. 코로나19로 억눌려왔던 소비 심리에 대한 반발로 보복 소비와 나를 위한 가치 소비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명품을 구매하며 기분을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이란 고가의 상류계층의 취향을 가진 상품성이나 전통성을 지니고 있는 고가의 해외 브랜드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명품의 주 소비층은 누구일까요? 이전에는 경제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매되었던 명품이 이제는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까지 돈을 아끼고 모아 명품을 구입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은 스스로를 트렌드세터라고 생각하며 특정 브랜드의 소유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명품 쇼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최초 설립을 하여서 설립 당시엔 여행사로 저희가 설립을 했는데요. 여행사로 하면서 저희가 명품도 많이 접해보고 그동안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던 것을 보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좀 더 친근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명품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이곳.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명품 구매의 편리성을 생각하며 합리적인 명품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명품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명품 플랫폼에도 장점이 다양하게 많아서 오프라인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명품을 받아볼 수 있고 요즘 또 빠른 배송 서비스도 있어서 당일 주문하고 당일에 받는 그런 혜택들도 있고 오프라인과 다르게 더 높은 할인율 이런 것들도 제공 드릴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고객들이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 친숙하고 구매력을 갖춘 MZ세대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명품 쇼핑을 한다는데요. 이곳에서 선보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정식 수입 통관된 정품과 계약된 면세점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출고된 정품만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남녀 의류부터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다루고 있고요. 해외 직구와 병행 수입을 모두 진행하며 높은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쇼핑을 제공한다는데요. 저희 명품 플랫폼을 통해 명품 테크에 빠진 소비자들이 쇼핑의 즐거운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가 판매 위주의 한정판 명품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즌 세일이나 행사에는 다양한 품목 확보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공하려 합니다. 명품 할인 판매 경로를 활성화해 고객들의 시선을 끈 적이 있는 이곳은 최근 정품의 신뢰를 더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프라인 매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강남에 오프라인 명품 매장을 인테리어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체 개발팀을 통해 IT 기술을 확보하여 전 세계 고객에게 열린 AR, VR 오프라인 매장을 계획 중입니다. 주문 시 해외 제품의 재고 파악에 중요한 API 연동 속도가 5초 단위라 결제 즉시 반영되어 트래픽을 방지하며 아바타가 가상현실에서 제품을 피팅하여 제품 선택과
코디네이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B2B, B2C 사업으로 국가별 납품과 자체 판매 가능한 구조를 완비한 명품 플랫폼은 홍콩에 직영 창고를 두어 빠른 역직구 시스템과 함께 검증된 판매 채널을 통해 모조품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배송 단계에서 고유 코드를 부여받아 고의로 물건을 바꿀 염려도 없으며 인건비와 배송 과정을 줄여 고품질의 더욱더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것이라는데요. 저희는 AI 기반의 총 5종 특허를 보유 및 출원하였는데요. 가상의 오프라인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해외 빅3 부티크 API 연동 개발로 품목만으로 100만 개가 넘는 제품을 연동해 타사 플랫폼의 자사 이미지와 정보 도용도 방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간편 결제와 소셜 커머스, 그리고 추적 가능한 물류 배송에 멤버십과 가맹점 관리, 다국어 지원으로 차별화된 O2O 시스템도 적용한 상태입니다. 면세점 명품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품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작했으며 탁월한 직구체인과 국내 면세점과의 협력으로 향후 다양한 면세점 품목으로 확장할 수 있어 시장성도 큽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와 플렉스 문화가 만나면서 명품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정품 인증과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희가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해외 소비자들 또한 저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저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커튼과 블라인드는 주거 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은 기본이고요. 실내 분위기까지 색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를 생산하고 설치까지 해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자외선이 강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올여름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외선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으로 살균 작용 등 살아가면서 많은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피부 노화나 홍반,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내장의 여러 기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요즘에는 커튼과 블라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튼과 블라인드는 거주 공간인 집으로의 자외선 침투 확산을 줄여주고 집안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연출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수년간의 기술과 노하우를 담아 커튼과 블라인드를 제조하고 시공 작업까지 진행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우리 회사는 2016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커튼을 제작부터 설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품이 없는 가격으로 품질 좋은 커튼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열정과 노력을 통해 커튼 블라인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이곳. 특히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맞춰 암막 커튼과 항균 커튼, 그리고 형상기역 커튼과 항균 블라인드, 전동 블라인드 등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회사는 생활하는 환경에 있어서 커튼과 블라인드의 실용적인 부분인 단열과 암막 기능을 비롯해 보온, 소음 방지 등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안심 마크 인정을 받은 제품도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디자인의 영역에서 트렌디한 코디를 통해 아파트 인테리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면 여러 해를 사용하게 되는 커튼과 블라인드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제품은 직영 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과 고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실 때 과정을 보시면 공장, 도매, 소매, 고객 순으로 유통되지만
저희는 기존 유통 라인을 없애고 공장과 고객의 다이렉트 유통 라인을 구축하여 유통 마진을 없애 착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대구에 위치한 커튼 블라인드 제조 공장. 이곳에서 트렌디한 디자인의 커튼과 블라인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요. 햇볕 차단이 뛰어난 암막 커튼 같은 경우 원단의 발수 처리 방식으로 가공하여 먼지가 덜 붙고 다른 원단보다 오염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항균 커튼과 항균 블라인드는 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항균 원단으로 만들어져 세균 증식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형상기역 커튼은 캡슐에서 고온의 열 처리를 통해 만들어져 추후 세탁을 하더라도 원단이 수축되지 않고 주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들은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로 맞춤 완성되며 꼼꼼한 검수 작업을 거친 뒤 포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튼과 블라인드 시공을 외주에 맡기지 않고 전문가가 고객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를 해준다는데요.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작업을 진행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 제품은 높은 퀄리티에 대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공 작업은 시공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완성도 높게 직접 커튼과 블라인드를 시공하는데요.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춰주는 커튼과 다양한 블라인드로 집안을 화사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커튼과 블라인드는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비싸기만 하고 설치까지 내 손으로 해야 했던 커튼 블라인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가의 커튼 블라인드 시공을 통해 내 집에 어울리는 남다른 인테리어 효과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입주 박람회를 통해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며 고객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 좋은 원단과 남다른 디자인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입니다. 눈 성형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쌍꺼풀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음의 창이라 불리는 눈은 사람의 인상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눈은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며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눈이라고 하면 크고 선명하며 눈 사이 간격이나 눈썹과의 거리, 전체 얼굴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은 눈을 더 크고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아이 메이크업을 하거나 눈 성형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눈 성형은 쌍꺼풀 수술과 트임술, 그리고 눈매 교정술과 눈밑 수술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쌍꺼풀 수술은 보편화되고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이란 눈을 뜰 때 눈꺼풀 피부와 함께 접히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위로 올려주는 근육과 피부를 연결해 눈을 터 보이게 만드는 수술이고요.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눈은 대부분 쌍꺼풀이 없어 처진 피부로 인해 눈이 덮여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쌍꺼풀 수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통해 눈이 보다 뚜렷하고 커 보이는 시각적 효과와 입체적인 인상을 연출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수술은 시행 빈도가 높은 만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의 실패 사례로는 비대칭인 경우와 흉터가 심한 경우, 그리고 지나치게 두꺼워 소시지처럼 보이는 경우와 눈매 라인이 풀린 경우 등 다양하다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도 둘째도 수술에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적합한 재수술 시기와 체계적인 재수술 계획을 잡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쌍꺼풀 재수술을 결정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재수술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전 쌍꺼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당장의 눈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도 조직이 손상돼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 재수술을 진행해야 성공적인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1차 수술 결과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은 경우라면 원래의 높은 절개선을 풀어준 뒤 다시 그 아래 부위에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요. 만약 부기가 다 가라앉은 후에도 부어 보이는 모습이 지속되는 소시지 쌍꺼풀일 경우에는 어떻게 재수술을 하면 좋을까요? 소세지 쌍꺼풀일 경우 기존의 쌍꺼풀 라인을 풀고 새로이 아래쪽에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첫 수술 시 피하 조직을 부족하게 제거했거나 쌍꺼풀 라인 디자인을 지나치게 높게 한 경우 소세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의 피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새로이 그 아래에 쌍꺼풀을 만들면 이전보다 작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쌍꺼풀 라인이 비대칭이어서 일명 짝짝이 눈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양쪽 눈꺼풀의 높이가 다르거나 눈 뜨는 힘이 다를 경우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쌍꺼풀의 높이와 눈 뜨는 힘의 정도를 파악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디자인한 후 눈 뜨는 근육이 약한 쪽을 강화하는 눈매 교정술을 시행한 뒤 라인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데요. 그렇다면 쌍꺼풀 재수술을 한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 후 실밥 제거 전까지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부기를 빼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화장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은 최소 2주간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수술 후 2주차부터 절개 부위에 흉터가 올라올 수 있으니 흉터 연고를 도포하여 6개월 정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대중화된 수술인 만큼 아니란 생각으로 섣불리 수술하다가 실패하기도 한다는데요. 만약 쌍꺼풀 재수술을 고려한다면 전문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실패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시기에 재수술을 하길 바랍니다. 기존 쌍꺼풀 실패의 원인과 사람마다 다른 개인의 눈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한 후에 과하지 않게 내게 잘 맞는 모양을 추구한다면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충분한 실력을 갖춘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 및 재수술을 받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재수술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고깃집은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외식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유행도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숙성 삼겹살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장기간의 불황을 거치면서 취업난과 이른 은퇴 시기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 시장은 생계를 위한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내 외식 시장은 점차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만약 외식 창업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수많은 외식 창업 업종과 다양한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 브랜드를 조사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이 아닌 꾸준한 매출이 가능한 아이템이어야 하는데요. 특히 고깃집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예비 창업자가 도전하고 있지만 무작정 창업을 시작한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 외식 창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맛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고깃집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숙성 삼겹살과 벌집 모양의 돼지 껍데기를 주 메뉴로 구성한 고깃집 브랜드입니다. 레트로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외관과 더불어 실내는 테이블 간 간격을 넉넉히 배치해 편안한 식사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이곳. 이른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세영 대표는 어떻게 해서 고깃집 사업을 하게 된 걸까요? 1년 내내 줄 서는 고깃집을 보면서 왜 저기는 1년 내내 잘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으로 시작하여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가족과의 외식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동료와의 회식 등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고깃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간 고기 숙성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쳐 2019년 9월에 경북 안동 본점을 오픈하였고 이후 포항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객 중심의 운영을 통해 정직한 고깃집을 추구하고 있다는데요. 중량을 속이지 않고자 저울에 정량을 달아 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이 직접 고기를 맛있게 구워준다고 합니다.
지글지글 불판에서 고기 익는 소리와 함께 침샘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까지. 과연 이곳의 대표 메뉴인 숙성 삼겹살의 맛은 어떨까요? 고기 너무 맛있고요. 숙성 고기라서 그런지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모두가 칭찬하는 이 고기 맛의 비결은 바로 숙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축의 근육은 도사로 사후강직을 거치면서 점차 연화되고 풍미도 향상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숙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워터에이징 숙성법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워터에이징은 0도에 가까운 물속에 고기를 넣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 숙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워터에이징 숙성법을 이용해 육즙 손실을 막아 고기의 풍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숙성 삼겹살 외에도 돼지 껍데기에 벌집 모양으로 칼집을 내서 꼬들꼬들 씹는 맛이 일품인 껍데기 역시 이곳의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글몽글 부풀어 오른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고소한 계란찜과 밥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감칠맛 나는 게장 비빔밥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저는 여기에 우리 아이들과 자주 오는데요. 다른 집들보다 그래도 고기가 좀 더 건강한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자주 오게 돼요. 아주 맛있어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창업자들을 위하여 창업 교육을 비롯해 지속적인 매장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처음 매장 오픈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몇 개월 정도 하던 중 몸이 너무 힘들고 손님도 너무 많아 지쳐 그만두려는 마음도 들었지만 끊임없이 손님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고 내 가게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여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매주 2회 이상 매장을 방문해서 점주와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이나 매출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10호점까지 본사 가맹비와 교육비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워터에이징 숙성 과정을 통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풍미까지 더한 숙성 삼겹살.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숙성 삼겹살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고객은 물론 가맹점주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고깃집 하면 또 올릴 수 있는 대명사 같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각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의학 분야에서도 수년간의 연구 개발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치의학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즉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초지능, 초연결성의 특성을 가진 제2의 정보화 혁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며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의학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 예로 의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썩은 치아나 부은 잇몸 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깊숙한 곳까지 잇몸 절개 없이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와 치료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의학 시대를 대한민국의 K덴탈이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과 임상 노하우를 보유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출발은 2010년경부터 치과 의사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 게 출발입니다. 여러 가지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재료를 개발하여 치의학 임상에서 다양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신소재와 3D 프린팅을 결합하여 모델리스 3세대 가철성 교정 장치에 있어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회사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 중에서도 소재 개발과 투명 교정 분야의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로서 지난 30년간 임상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면서 치과 분야에 있어서는 소재의 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대 핵심 기술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를 적용한 레진을 제품화하였으며
다수의 박사급 임상의들이 임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3세대 가철성 교정장치를 개발하여 상용화하였고, 또한 이를 각 병원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디지털 케어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치과용 레진으로 디지털 보철 재료와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 재료, 그리고 디지털 교정 재료 부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FDA와 CE 등 해외 인허가도 등록 및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획득한 구강용 스캐닝 향상제는 구강 내 스캔 데이터가 선명하고 빠르게 스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재로 6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출시했으며, 광경화와 열경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UV 광경화기 역시 이곳의 큰 자산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경쟁력은 엔지니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치과 전문의들이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치과용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임상에 반영이 없이 연구를 진행하면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과 전문의들이 다수 참여함으로 인해서 개발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치과용 레진 기술과 3D 프린팅 장비를 통해 3세대 가철식 교정장치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교정장치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세대가 석고 모형을 이용한 투명 시트지 방식이었다면 2세대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레진 모형을 이용한 투명 시트지 방식의 교정장치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공정이 복잡하고 교정력의 발휘와 힘 조절이 쉽지 않아 교정 치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정장치의 단점을 보완한 3세대 가철식 교정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3세대 가철식 교정장치는 환자 치열의 3차원 영상을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환자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정장치라고 하는데요. 제작 공정 시 단계별 셋업과 디자인에 따른 별도의 모델 제작이 불필요하며 교정력의 크기 조절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정장치의 두께가 얇고 잇몸선을 덮지 않아 신미성이 높은 편이며 물성이 뛰어나 난이도 높은 교정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데요. 3세대 가철식 교정장치는 치아 모델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재료를 절감할 수 있고, 모델을 사용하지 않아서 치아 이동량을 조금씩 부여하기 용이하고, 교정력의 조절은 물론 정교하고도 정밀한 제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두께가 얇아 착용감이 좋고 신미성이 높아 환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친환경적이며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치과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치과 분야의 디지털화가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어내고 환자의 불편함도 줄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에 개발한 모델리스 어라이너인 3세대 가철식 교정장치를 많이 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레진의 글로벌 의료기기 인증 확대와 물성 업그레이드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성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치약은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고를 때는 혹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배제하고 항염, 항균 작용은 뛰어난 기능성 치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양치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치질의 필수 요소인 치약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치약 속에는 거품을 내는 계면활성제 성분을 비롯해 연마제와 불소 등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치아 상태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치약에서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치약을 고를 때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천연 성분 기반의 기능성 치약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경맹요법학회 의사약사 한의사 약 250명으로 구성된 경맹요법학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부신 필요용 타액 호르몬 검사와 모발 중금속 검사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외에서 OEM을 통해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기능성 치약을 개발하게 된 걸까요? 경맹요법학회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회인데요. 여기서 치약을 공급한다는 것이 좀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연구하다가 치약 속에 들어가 있는 불소나 합성계면활성제가 뇌세포를 약화시켜서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 기타 각종 뇌질환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 위한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건강한 기능성 치약을 직접 개발하게 됐습니다. 3년간의 연구와 치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 만든 기능성 치약. 이 치약의 주성분은 제주 감태에서 추출한 시놀이라고 하는데요. 시놀은 강력한 항염과 항균, 항산화와 뇌세포 보호작용이 있어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임상 일상이 끝난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시놀 외에도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와 주겸이 함유된 기능성 치약은 강력한 항균과 항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소중한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마모도가 낮은 소량의 연마제를 넣어 시린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합성 계면활성제 대신 천연유래 계면활성제를 넣었다는데요. 인체 뇌세포의 약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뇌세포에 들어가면 이 뇌세포를 녹여서 약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뇌세포를 공격하면 각종 치매나 파킨슨 같은 각종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나 악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 요소들, 불소라든지 방부제 파라벤이라든지 합성 계면활성제들을 빼고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건강. 이제는 몸에 해로운 성분을 배제하고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기능성 치약으로 치아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김재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능성 치약 개발 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뭘까요? 네, 현대인들은 매일 하루 두세 번씩 양치를 하고 있는데 이 치약이 각종 뇌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이 부족하고 또 이 치약을 만드는 기업인들도 이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여의 그 연구 끝에 이 기능성 치약을 개발하게 된 것이 오늘날 제가 만든 이 치약으로 결실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시놀을 베이스로 한 제가 만든 기능성 치약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치약인데 이 치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시놀 바이오필름막을 형성해서 이 세균이 치아에 잘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치약은 양치 후 한 두세 시간이 지나면 구취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개발한 이 기능성 치약은 약 8 내지 12시간 정도 세균 바이오필름막을 통해서 강력하게 항균 작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하루 두세 번 양치를 하면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구취 없이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써보신 소비자들은 다른 치약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건강식품 회사를 설립해서 병원약국한의원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국내외 회사를 통해서 OEM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치약을 개발해서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강한 치약,
캠페인을 SNS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벌여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좋은 치약을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더 최적화함으로써 제 삶에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복지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발맞춰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복지 강화 등 다양한 노인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ICT 기술과 실버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는 소셜 벤처 기업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과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풍성하고 활기차게 노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바람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갖춘 팀원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데요. 아직 3년이 채 안 된 스타트업이지만 벤처기업 인증과 기술평가 우수 등급 인증 등 많은 외부기관 인증을 획득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니어 맞춤 돌봄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약상자는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상자 특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치료약의 과다 복용 및 오류 복용 방지 기술 우수 등급 평가를 받은 기능으로서 단순 약 복용 알림에서 나아가 과다 복용, 오류 복용, 그리고 미복용을 예방하여 복약 사고를 방지하고 복약 수능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약상자를 열고 요일에 맞게 약을 넣은 후 약상자 메뉴에서 시간을 설정하면 약 복용 시간에 맞춰 알림이 울린다는데요. 오늘은 5월 4일 오후 2시 24분입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 드셔야 해요. 약 복용 알림에도 불구하고 약상자를 열어서 약을 먹지 않은 경우 5분 뒤 그리고 15분 뒤에 알림이 다시 울리며 설정된 복용 시간 외에 약상자를 열었을 경우 약 드실 시간이 아니에요. 약상자를 닫아주세요. 약 복용 시도를 막기 위한 알림이 울리며 가족에게도 통보되어 약의 오류 복용 및 과다 복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데요. 스마트 약상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스마트 약상자 외에 또 다른 서비스로는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데요. 큰 화면을 통해 1:1 영상통화부터 사자 동시 영상통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가족이 연동된 앱으로 올려준 사진 감상도 가능하고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말하기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어르신의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스마트 밴드가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를 스마트 약상자에서 큰 화면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치매 예방에 좋은 두뇌 게임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조작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인을 위한 복지와 돌봄 시스템이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임기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약상자 개발 시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예.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때는 개발 기획하기 위해서 문헌도 많이 참고했고요. 현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고민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는 약을 드시는데 내가 건망증으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깜깜해서 결국은 약 먹는 거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특히 왜 그러냐면은 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는 그런 약들을 2번을 복용하게 되면 아주 큰 위험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접할 일이 정말 많고요. 특히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에 대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어르신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라는 치매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집에 계시다 보면 말도 못하고 특히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없다 보니까 되게 내 스스로가 현재 계속 치매가 걸리는 거 아닌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고민하고 개발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결국 현재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하고요. AI 기능들을 좀 도입해서 그거를 그냥 주어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서비스의 특징은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직접 체감하시고 그거를 갖고 제가 눌러봤더니 잘 되네 하는 디지털 터치감도 가질 수 있어서 내가 직접 디지털 체감하는 데 도와드려서 나도 디지털 사회에서 한 사회 일원으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드려서 결국 어르신들한테 젊음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조작 데이터, 아이콘, 음성, 글씨체들이 정말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참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어르신들 뵙고 생활지원사도 만나서 조언을 듣고 그래서 여기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 벤처기업으로서 자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저희 구성원 자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제품을 개발 완료하였고 현재 생산해서 밖에 출시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제일 요즘에 핫하게 이야기하는 마이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한 헬스케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AI 기능을 이용해서 결국은 심부름을 한다든지 택시를 부른다든지 장보기를 한다든지 한 서비스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요즘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핫하게 나온 이야기 자체는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뇌를 이용해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개발된 솔루션을 저희 스마트 약상자에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 건강까지 챙겨서 나도 이제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고요. 특히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소셜 벤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포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안호 소장과 함께 수학 잘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안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 수학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네,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방법을 가지고 한 30여 년간 아이들을 좀 가르쳐 왔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연산과 개념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의 집요함과 논리를 길러나가는 과정을 수학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뒤로 물러섬 없이 한다면 수학을 잘하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연산과 개념을 철저히 준비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연산과 개념을 도구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도 국어나 영어와 같이 똑같이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화가 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줘야 되는데 수학을 자꾸 사람들이 이해만 하면 되는 과목이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도구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수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도구부터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자른다 그러면 한 70%는 도끼를 가는 곳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일단 자르려고 들기부터 하는 것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뛰어나거나 뭐 수학적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는 말씀인가요? 소위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한 2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봤더니 수학 사고력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20년간을 가르쳐 봤는데 보통의 아이를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도망간 거죠.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남으로부터나 책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은 뭐 사람들이 감에서 속담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학자라는 천재가 3000년간 하나씩 만들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이렇게 가르칠 때 수학을 쉽게 만들어서 아이한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잘 가르친다고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을 쉽게 만들어서 아이한테 만들어줬다면 아이는 변한 게 없고 결국은 실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변하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3년간 푼다 하더라도 실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개념을 아이한테 완전하고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문제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발돋움해서 문제를 고민하고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이것이 진정한 수학의 실력을 기르는 방법이지 쉽게 알려주면 아이가 변한 게 없어서 문제를 아무리 푼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집을 많이 풀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막 온통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 양 판치고 있는 답답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다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일 거는 아닐 거예요. 고등학교 잘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그죠. 얼마 안 된다는 게 문제 있겠지만 잘하는 아이들 나름의 공통점은 뭐냐면 개념을 씹어먹을 만큼 튼튼하게 한 아이가 수학을 공부 잘하지 그렇지 않고 뭐 문제를 많이 푼 아이가 뭐 전교 1등을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들어서 수학에 적용하는 이거를 소비자분들이나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실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집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싱크대 거름망이라고 합니다. 싱크대 거름망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하는데요. 청소에는 과탄산 소다를 쓸 수 있습니다. 우선 통에 거름망을 담고 과탄산 소다를 5에서 10ml 정도 넣은 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부어주면 됩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충분히 불린 후 칫솔로 닦고 헹궈주면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